국정을 계속해 나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됐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5%, 5%의 지지율은요. 물론 대통령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의 임기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이에요. 어떤 정책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지금 그러한 대통령의 장점이 전혀 지금 발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상 리더십이 완전히 소진되고 신뢰와 권위와 지지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제가 또 말씀드린다만 야당이나 여당도 물론 정치권이 수반을 내놔야 되겠죠. 뭐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대통령이 계신다. 대통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결단이 됐든 결자 해지가 됐건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사안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뭐 막연하게 87 체제에 대한 불만이다. 87 체제에 대한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역시 핵심과 본질은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지금 현재 광화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헌법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겠다. 야당에서 원하는 초헌법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2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은 1번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설사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카드는 지금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야를 하든가 스스로 내려오는 거죠. 아니면 이것을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 더민주, 국민의당 각각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하라고 해도 또 합의 안 하고 또 일국의 가치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선 후퇴하라고 하고 또 내려오라고 하고 그럼 대통령은 정치권과는 협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것은 하야 내지 대국민 신임 투표를 해서 네. 국민이 원하면 투표로서 물러나겠다 이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물론 말로는 계속 하겠지만 말이 계속 쌓이다 보면 국민들이 이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배치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할 때 어제 박주선 국회 부의장께서 대통령의 군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헌법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이 저는 옳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헌법에 정해져 있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역사가 불확실성으로 계속 가면 정치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대통령제가 다음 정권에 가면 다음 대통령도 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야당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하야하라고 또 시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정치가 계속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정치 변동이 일어나든가 대통령이 하야한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헌정 질서가 안정적이고 제도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고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요 하나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하야하면 안 되겠죠. 이게 조그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 교수님 말씀에 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원론적인, 일반론적인 상황에 비춰서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조그만 문제입니까? 대통령의 측근들이 몇 명이 구속되고 이런 이른바 게이트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구속됐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이 다 구속됐었어요. 그런 이런 상황은 안 갔잖아요. 그때도 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뭐 조그만 문제니까 이럴 때 자꾸 하야하면 안 된다. 제가 무조건 하야만 주장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네. 그 대통령의 결단 속에는 하야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선 후퇴도 있을 수가 있고 원래 사실 야당이 주장했던 것은 국정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였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표가 계엄이라든지 그 국군 통수권 이런 것도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 이른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 얘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그 말이 일리 있어요. 근데 야당의 공식 견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마치 야당의 전체적인 공식 견해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사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 조그만 문제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또 하야를 하라고 주장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이것은 뭐 조그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했고 근데 그거는 아니죠. 얘기는 했어요. 조그만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네.
우선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선 후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금 지지율이 5%이고 또 사실상 국정 운영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그 지도력에 있어서 이런 리더십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정치권에서도 사실상 좀 어떤 그 움직임을 좀 보여야 이 대답은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수습책을 딱 내놓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수습책을 못 내놓는다고 누구를 지금 비판할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어떻게 알겠으며 딱 이게 해결책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또 탄핵도 좀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문제의 해결책이 안 생기면요,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절차가 있어요. 이럴 때 바로 있으라고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지 탄핵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럽죠, 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능하면 안 끊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대신 이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면 야당도 탄핵을 조금씩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국정 이선 후퇴 전제로 한 거국내각 총리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이선 후퇴라는 개념이 대단히 애매하고 모호해요, 사실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의 전권을 준다 하더라도 정치적 약속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역시 헌법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한 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내각 통할권이라는 것이 전권 주겠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선 후퇴라든지 통할권 이 문제는 굉장히 해석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주체인 대통령이 뭔가 선언적으로라도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상황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니,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이 엄연히 헌법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데 그 권력을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것이 헌법적 질서에 뭐 맞는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는 그건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선 후퇴해서 가만히 서 있고 분권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총리가 다 하는데, 그러면 총리가 알아서 다 하면 정치적 책임은 나중에 총리가 집니까? 대통령이 집니까? 아니면 야당이 집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야당에서는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하면 총리를 대통령이 요청하면 야당에서는 총리를 그러면 야당이나 의회에서 국회에서 협의해서 총리를 일단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거국내각의 취지로 대통령이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것도 싫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하야하라고 그러고 더민주에서는 지금 하야라는 말은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하야와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추미애 대표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헌법적인 정신,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 이것은 양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양도합니까?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지. 헌법적 질서, 헌법 정신 내에서 수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저도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과 야당이 만나서 영수회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과 이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거국내각 총리가 됐건 책임 총리가 됐건 그 의미 좀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이고 어디까지 총리의 권한, 이걸 누가 정합니까? 정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장 교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하기가 헌법에 나와 있어요. 86조 2항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 의미로 정치적 합의를 해서 총리에게 정권 이용할 수 있어요. 아주 과도기고 그야말로 과도내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상시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상 실행되는 공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는 한데, 60일 이내 하야라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게 돼 있잖아요, 지금 헌법에. 60일 이내에 치는 게 대단히 좀 무리하잖아요. 못할 것도 없긴 없죠. 4.19 같은 경우에 4월 19일날 혁명이 일어나고 4월 27일날 허정 과도 내각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개헌한 다음에 금방 됐어요. 근데 지금 또 그때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60일이 너무 무리 같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미리 하야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날짜는 그냥 나중에 발표하겠다 라고 하면서 기간을 충분히 준다면, 왜냐면 하야를 선언한 그때부터 그 이제 60일이 계산되는 거니까 하야를 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한다는 얘기죠. 하야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탄핵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할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대국민 사과의 뉘앙스를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 표정이고 그런 모습이고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헌법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혼란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협과 무슨 이것은 뭐 어떤 타협할 여지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 사법적인 질서를 한번 보고 대통령의 정치적 가드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